오늘 아침에 이제 네. 선관위가 발족을 했고 일단 뭐 그전에 주말에는 뭐 지난주까지 해서 주말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조기 대선 모두가 들어가면서 현 지도부가 재신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 지도부가 재신임이 되고 또 선관위가 발족하면서 황우여 위원장이 임명된 이 배경에 대해서도 좀 네. 궁금해하시고. 예. 일단 첫 번째 그 현재 지도부 네. 이른바 쌍권 지도 체제잖아요. 이것은 어제 있었던 의총에서 쌍권 지도부가 거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물어보니 의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도부를 교체해서 다음 있는 조기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박수로 추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우리 당으로 들여와서 앞으로 57, 8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죠, 예. 사실은. 그리고 예. 쌍권 지도부가 지난 탄핵 그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전략적인 모호성 이건 전 높이 평가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내 일각에서 있었던 강경 그 노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나윤으로 대표되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강경 목소리가 있었고 그분들이 거리로 나가갖고 그 광장의 지지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한 번도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일정 거리를 뒀고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도부로 온 거야?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물어봤다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들리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왔다며? 왔다고 하니까 네. 좀 화를 내셨다는 얘기도 예, 전원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두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어떤 식으로든 거리를 둬왔던 거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쌍권 지도부가 했었다고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네. 지금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모셔와서 당을 60일 안에 바꿔서 선거도 준비하고 당도 쇄신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두 분이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두 번째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네.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황우여 다들 그 얘기를 하세요, 전 지금. 비대위원장의 예. 스탠스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고 네. 파면이 됐는데 이제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혹은 중진들은 좀 뒤로 빠져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예. 뭐 일단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 된 것은 네. 걱정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아는데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그 한동훈 대표를 만드는 그 당 전당대회를 관리했던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때 아시잖아요. 당시에. 5월 달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고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해서 그 전당대회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도 한동훈 비토론 많았잖아요. 친윤들로부터.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63%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분의 별명이 어당팔인 건 알고 계시죠? 어당팔. 어당팔? 모르세요? 예.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당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정치적 내공이 있다는 분이에요. 왜 근데 어수룩해 보인다는 표현을 하냐면 이분은 항상 웃는 낯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 누구를 대해도 웃는 낯이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우리 한국 정치에서 부족한 게 저는 유머라고 생각하는데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좀 어수룩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당수가 8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 내공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련함이 있으시고 좀 노회하신 분이라는 거네요. 그죠? 예. 노회하다는 표현은 근데 조금 좋지 않은 뜻으로 해석되니까 네. 노련한 분입니다. 노련하다. 아주 노련한 분이고 오선 의원 했었죠. 교육부 총리 했었죠. 당 대표 했었죠. 비대위원장 했었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분이 인천에서 정치를 했잖아요.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수도권이잖아요. 민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지금 양남당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음. 강남과 영남 해갖고 양남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전통 지지자들 못지않게 중도로 가야 한다는 당위적인 목표를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불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그럴 같아요. 필요는 예. 없다.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브라질과 네. 뭐 세계 1위 축구 브라질과 음. 한 100위쯤 되는 뭐 어느 나라를 꼽을까요?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 뭐 예를 들어 한다고 칩시다. 축구를. 그러면 심판이 조금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브라질과 쿠웨이트의 축구 경기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브라질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실력으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음. 여기에 또 선관위원들 몇 명이 공개됐는데 그 명단 좀 띄워주세요, 네. 감독님. 네. 지금 보니까 임명됐던 그 리스트가 또 떴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기획조정국에서 자료가 올라왔던데.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선관위원 가운데 일부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너무 친윤색채나 정파성이 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지점을 좀. 저는 사실 이제 네. 친윤은 정치적 소멸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는데 하긴 그렇죠. 구심점을 잃은 정치 세력이 언제까지 구심력을 갖고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보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잖아요. 네. 이양수 사무총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도 상당히 뭐 신뢰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제 고성 속초 양양에서 3선 의원 한 분인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시절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위원장을 맡아서 2월, 3월 조기 퇴진과 4월 조기 퇴진인가요? 요거를 이제 만들어 왔었죠. 그때 왜 한한 체제라고 해서 한번 발표도 네네. 했었던. 그때 그래서 네. 굉장히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표해서 그 대통령실에 제출했는데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해서 이제 말이 바꿨죠. 이제 네. 번복이 됐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이양수 사무총장만 믿을만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경선 자체가 이게 대선으로 가는 출발선이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후보를 잘 뽑아야 되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뭐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면 혹시 지금 민심과 당심이 이제 5대5인데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봐 또 저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1차, 2차, 3차 네. 그 컷오프 과정에서 2021년에 만들어졌던 1차는 이제 8대2였어요. 당심이 8이고 민심이 2고 그다음에 2차가 당심이 7이고 민심이 3이고 그다음엔 네. 이제 5대5로 5대5. 바뀌었는데 네. 그거 바뀌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걸 바꾼다? 이거는 저는 우리 당이 집권하지 말자. 판 깨자. 아유 그냥 뭐 대선 치러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니까 그냥 하지 말자는 얘기랑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꾸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걸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정말로 당원들이나 목소리 내서 크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저보고 좀 낙관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네.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아지는 후보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죠. 뭐 제가 특정 후보를 얘기하고 뭐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는 공감대는 우리 당 모든 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설령 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이 저렇게 조금 민감하게 지금 또 반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네. 지금 그 대선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번 대선 되겠냐, 패족이다, 혹은
뭐 입에 담기도 좀 사실 싫은데 뭐 음.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색출하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욕심 안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게 있는 그런데 거예요. 예. 그 의총의 전체 분위기는 네.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격앙되거나 음. 뭐 상대 그러니까 이른바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탄핵 전에 있었던 것처럼 뭐 쥐잡듯이 그때 그런 인민재판이라 했죠. 예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당이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왔다고 아 그래요?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나왔었던 뭐 10년 후나 준비해야 한다. 음. 이런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싸움이든 어려워도 야, 한번 해서 열심히 잘해 보자. 그래야 이제 될까 말까한 경기에서 아 야, 그렇죠. 어려우니까 이번에 말고 다음에 할까? 음. 이런 생각 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3 수험생도 처음에 높은 목표, 자기 실력보다 높은 목표를 세워 놓고 네. 열심히 공부해야 그 학교 갈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거기 닿을까 말까인데 갈까 지금 말까인데 '야 이건 해도 안 될 것 음.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당내에 있는 패배주의인데 저는 이 패배주의가 우리 당의 어떤 특정 후보 한 명으로 모아지는 순간 그런 패배주의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